안녕하세요. 저는 더 트레이드데스크 한국지사 대표 박현진입니다.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미래 첫 세션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글로벌리 엄청난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전체 광고비의 약 80% 정도의 비용을 프로그래매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통 매체라고 여겨졌던 프로그래매틱 TV가 프로그래매틱의 핵심 채널로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프로그래매틱 광고를 해야 됩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5장으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제가 MBA에서 6시간 코스를 하더라도 6시간 동안 이 프로그래매틱의 전체 에코시스템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왜 글로벌 브랜드들이 또는 국내의 대기업들이 많은 버짓을 프로그래매틱 광고로 옮기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인데요. 브랜드 입장에서 딱 생각을 했을 때 브랜드가 200개 이상의 국가에 옴니 채널로 광고를 싱글 플랫폼으로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되는 모든 광고 집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굉장히 세밀한 수준으로 광고 집행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백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캠페인을 집행하면서 매체에 귀속됐던 데이터들을 광고주가 또는 브랜드가 직접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는 오디언스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의 핵심 고객을 기반으로 한 잠재 고객을 확장해서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국가별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광고 집행 및 버짓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 높아지고 ROI 기반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전통 매체 집행 방식에서의 어떤 업무 효율 방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듣더라도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7가지 밸류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왜 프로그래매틱인지, 또 프로그래매틱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수 통제력인데요. 광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간대일 수도 있고요,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브라우저,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7년 전에는 이 변수가 10개 내외였고요. 3년 전에는 제가 60개 내외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부터는 100개 이상이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변수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그래매틱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수많은 변수를 통제해서 광고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과 그런 메커니즘을, 그런 기술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 전문성들을 얼마나 잘 구축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매틱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개 이상 국가의 글로벌 옴니 채널을 커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채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글로벌 DSP는 제가 7년 정도 전부터 이 프로그래매틱 광고 인더스트리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미국에서도 태동기였어요. 자, 미국에서 디스플레이는 처음 뭘로 시작했냐면 디스플레이, 미국에서의 DSP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디오, 모바일 웹, 인앱, 그다음에 네이티브, 오디오, 커넥티드 TV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DOOH까지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각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DSP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로컬에 그 옴니 채널 바잉을 도울 수 있는 로컬 오피스들을 다 구축을 하고 있어서 로컬의 서포트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가치는 크로스 디바이스인데요. 크로스 디바이스가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시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로스 디바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 유저가 갖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매핑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비디오나 모바일이나 PC 이런 광고 채널의 사일로를 해결하고 동일 유저가 어떤 기기에 접속을 하고 나타나든지 통합적으로 광고를 보여준 노출 빈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광고 성과가 굉장히 정확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 에드브레인이라는 크로스 디바이스 업체를 인수해서 내재화했죠. 자, 그래서 TTD로 저희 더 트레이드 데스크를 TTD라고 하겠습니다. TTD로 유입된 모든 오디언스 데이터는 TDID라는 어떤 아이디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GDPR이라던가 각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하지 않도록 비식별화를 시켜서 가공 처리돼서 정말 유저가 또는 브랜드가 광고주가 해당 플랫폼을 오디언스 바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또 가치일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싶은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매틱 바잉을 퍼포먼스 툴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ROAS나 구매 전환을 높여주는, 그래서 단가에 집중하는, 사실 PB는 프로그래매틱 바잉은 그런 툴이 아니고요. 전체의 컨슈머 디시전 전의를 아울러서 광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바잉 방식의 전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웨어 단계부터 어필 단계, 애스크 단계, 액트 어드보커시 단계 모든 각 단계별로 광고주의 고객 터치 포인트를 정의를 하고 그 터치 포인트별로 우리가 어떤 광고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프로그래매틱에서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KPI를 관리하시는 게 좋은지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실제 사례인데요. 그런데 어떤 광고주 같은 경우는 구매 전환을 트래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액트 단계를 누구나 다 측정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구매에 가까운 고객의 액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광고주와 함께 논의해서 그들이 그것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광고주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홈페이지 상에서 그 구매 전환을 트래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고 활동이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세일즈, 오프라인 스토어 비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지표화합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어떤 매장이나 리테일러들에 이걸 지표화해서 동일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스토어 비즈이 떨어지는 어떤 스토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광고 예산을 집중한다거나 하는 마케팅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DMP예요. DMP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DMP는 사실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 브랜드 광고주의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어떤 중요한 기능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기반으로 서드 파티 데이터 파트너들을 얼마나 많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느냐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드 파티 데이터 파트너는 인더스트리 데이터를 모아서 비식별화해서 세그화해서 파는
그 DMP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인데요. 인더스트리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오냐? 뭐 비자카드나 익스프레스나 퍼블리셔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데이터 파트너로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광고주의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저가 핵심 유저인지 알아요. 어떤 유저가 구매 전환을 잘 일으키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유저를 기반으로 저희 서드파티 데이터 파트너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확장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야지 스케일이 확보가 됩니다. 중요한 6번째는 투명한 리포팅이에요. 얼마나 세분화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왜 중요할까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변수별로 앞서서 설명드린 변수별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체리피킹 형태로 나한테 브랜드에 워킹하는 어떤 변수들은 공격적으로 사고 아닌 변수들은 즉각적으로 블락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저희 에이전시들이 프로그래매틱 바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성공하는 쪽이 있고 성공하기 어려운 쪽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저는 그게 7번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애널리틱스 부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에이전시의 역량이 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사이트는 사실 자동으로 뽑을 수 있는 리포팅부터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까지 사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이 부분에 얼마나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애널리스트가 광고주에게 또는 저희 에이전시 애널리스트가 저희 브랜드들에게 당신의 오디언스는 월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기본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주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광고 집행 데이터를 세그화해서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우리한테 액티브한 퍼체스 인텐더들은 누구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 유저를 유지하는 전략. 그 다음에 포텐셜 바이어. 광고의 반응은 정말 많이 하는데 구매를 안 하는 유저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이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벤트만 찾아다니는 유저들. 이렇게 그룹핑해서 각 유저별로 특성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어떤 상품으로 어떤 메시지로 공략하면 될지를 광고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파워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래매틱의 핵심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에이전시와 이 프로그래매틱을 활용하는 브랜드들에게 파워를 제공하기 위해 점점 진화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세션은 그 위시미디어 이경구 대표께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시미디어 이경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더 트레이드 데스크와 같이 그 미디어매스라는 DSP 플랫폼의 한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박현진 대표께서 다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래매틱 환경 전반 그리고 DSP의 활용 범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조금 더 그 현재 글로벌하고 국내의 트렌드 중심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그 다수의 광고주들도 이미 프로그래매틱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케이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현진 대표께서 그 글로벌에서는 프로그래매틱이 대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맞고요.
특히 이제 2017년도부터 프로메틱의 광고 지출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2020년에는 420달러까지 광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광고에서 한 80%가 프로그래매틱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또 디지털 광고 부분만 보더라도 57%가 프로그래매틱으로 광고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의미 있는 게 보시면 밑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성장률에 대해서 표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RTB라는 아까 그 표에서 얘기하신 비딩을 통한 구매 방식인데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비딩 방식이 넌 비딩 방식보다 급속하게 프로그래매틱 환경에서 증가한다는 것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가 그 매체사에서 프로그래매틱을 또 활용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이 헤더 비딩인데요. 이 비딩 방식을 통해서 매체사의 수익이 기존의 어떤 개런티드나 약정에 대한 방식보다는 더 수익을 가져오고 또 매체사의 환경을 더 좋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매틱 환경은 지속적으로 글로벌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모바일이지 않습니까? 예, 역시 프로그래매틱에서도 그 모바일은 하나의 큰 성장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미국 모바일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의 85%가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함께 광고를 리드하고 있는 영국 또한 2019년도까지 광고의 80에서 90%를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급성장하는 동영상 시장에서도 역시 프로그래매틱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크로스 스크린 광고 니즈 증가로 인해서 프로그래매틱 비디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뒤에 이어서 이제 양준모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타겟층 노출이 가능한 커넥티드 TV 또 IPTV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용 가구가 증가되면서 프로그래매틱의 비디오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에서 왜 마케터들이 프로그래매틱을 선호하고 있을까요? 뭐 이미 답은 박현진 대표께서 주셨는데요. 이거를 저는 그 니즈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넓은 오디언스 범위와 도달률을 줄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스케일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정교한 타겟팅, 아까 오디언스 또 DMP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투명한 리포팅, 그 다음에 캠페인의 최적화, 아까 얘기한 머신러닝이나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이 큰 니즈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옴니 채널입니다. 플랫폼 하나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배너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TV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바잉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마케터가 프로그래매틱을 선호하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춘지의 500대 기업 중에 75%는 이미 다 프로그래매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으로 좀 가볼게요. 좀 우리나라 환경은 글로벌과 다르게 많이 열악합니다. 보시면 한국이 맨 끝에 있죠.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또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세 분이서 얘기했었는데 프로그래매틱의 국내 점유율은 사실 디지털 마케팅의 15% 내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래매틱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하단에 있는 표인데요. 매년 프로그래매틱이 성장하는 것은 지금 다른 마켓보다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프로그래매틱에 좀 더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DMC에서 만든 DMC 스케이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광고의 집행 방식이 이제 과거에 뭐 기존에도 이제 동일하고요. 에이전시에서 미디어랩 또 매체로 집행이 되는 방식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아까처럼 저희가 프로그래매틱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가되면서 여기에 하나의 영역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업체들은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닌데요. 좀 더 본인의 롤이 좀 더 정확해지고 구분해지고 세분해지면서 서로 간에 에코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도 프로그래매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에코 생태계가 구축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박현희 대표님 통해서 프로메틱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는데, 프로메틱을 좀 아셨을 때와 모르셨을 때 집행 방식을 약간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프로메틱을 활용하지 않는 쪽에서는 그 광고 운영 방식을 멀티 채널 미디어 바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매체들을 각 매체사나 또 미디어 랩을 통해서 각각 구매를 하고 그 한 사람의 마케터나 아니면 팀에서 모든 미디어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프로메틱 방식에서는 아까처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구매할 수 있고 또 그 미디어를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메틱 환경에서는 옴니채널 미디어 바잉 쪽으로 이제 변경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메틱 이전에는 매체를 운영하고 또 바잉하는 방식이 어떤 특정 매체에 내 광고가 노출되어야 효과가 좋을까라는 미디어의 고민이 더 앞서는 미디어 운영 중심에서 현재 프로메틱은 아까처럼 다양한 오디언스를 활용하는 오디언스 중심의 마케팅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박현진 대표랑 동일하게 그 제일기획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메틱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프로메틱에 대한 으로 광고주를 만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5년간 광고주를 만나면서 광고주께서 프로메틱을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3개의 이유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글로벌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물론 디지털 마케팅에서 퍼포먼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요새 광고주께서 저한테 늘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가 내 브랜드의 보호 조치가 가능하느냐. 특히 뭐 마약이나 P2P 사이트나 도박 이런 쪽에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쪽에 내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시고요. 오히려 그쪽 사이트에 광고가 노출된다면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고요. 또 하나가 미디어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타겟한테만 내 광고가 그 즉시 그 타이밍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지, 즉 내가 원하는 타겟 오디언스만 발라서 그분들한테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지 요청을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이 디지털 광고라는 것이 물론 브랜드 광고도 중요하고 또 퍼포먼스 광고도 중요하지만 계속 광고를 해 나가면서 있어서 최적화가 가능한지 이런 3가지 요구들을 늘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프로메틱 환경에서는 에드테크와 데이터의 종합적인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프로메틱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광고주 중에 실제 성공 사례를, 실제 집행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글로벌 가구 브랜드고요. 광고주를 처음 만났을 때 광고주께서는 TV에 집행하시려는 의사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디지털 배너에도 집행하시려는 의사가 있으셨는데 그때 글로벌 클라이언트가 프로메틱이라는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광고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KPI를 주셨어요.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챌린지가 이 광고주는 하나의 거점에 큰 매장이 있으셔서 주로 많은 사용자, 소비자들이 그 매장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지역 반경으로 30km 이내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가 가구 브랜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주의 니즈가 당연히 가구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여성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내 광고를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타겟 오디언스를 좀 정해서 그들한테만 광고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이 아까와 같이 내 브랜드를 보호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 기능들을 꼭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음 장표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미션들, 챌린지를 받았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메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진 대표님이 다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요. 프로메틱에서는 아까처럼 고객의 데이터와 3자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옴니 채널 플랫폼으로 TV, 배너, 영상 다 활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리포트도 투명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에드테크 기술과 프로그래밍 안에서 DSP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이건 트레이드 데스크에도 같이 다 연동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지오팩추얼이라는 회사는 IP를 기반으로 반경에 키로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반경 안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켜놓은 유저한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매장의 반경의 30km 이내에 거점 지역들을 저렇게 우측에 있는 지점처럼 선정을 하였고요. 해당 지역에서 유저가 있을 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TV도 같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침 이때 그 IPTV 3사 중에 한 회사가 프로메틱 쪽에 인벤토리를 내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TV도 저희 플랫폼에서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지역 설정은 IP 기반은 아니고요. 셋탑박스 기반으로 저희가 지역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탑박스 기반으로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은 지역들을 선택해서 마치 배너 광고에 지역 설정을 하듯이 TV 광고도 지역을 설정해서 해당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볼 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이제 프리미엄 채널도 같이 추가를 해서 광고 집행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겟 오디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SKP나 비즈스프링은 이미 국내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캡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령, 성별, 그 다음에 가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오디언스를 뽑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제가 타겟하고 있는 오디언스 목록들을 추출해서 해당 유저들한테 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세이프티화인데요. 이 부분은 브랜드 세이프를 도와주는 다양한 에드테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봇 트래픽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 아니면 제로 애드를 막는 기능들, 아까처럼 마약 같은 약의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였고요. 추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광고주가 꼭 이런 사이트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이트들을 목록을 받아서 오른쪽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추가하여서 사전에 해당 사이트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결과인데요.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였을 때 당연히 타겟 오디언스에 저희 광고가 노출되면서 반응도가 CTR이 상승하였고요. CTR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CPC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TV 쪽인 부분을 보면 TV의 집행 방식을 이따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데, TV는 시청을 다 해야 과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광고 시청률이 99% 거의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총 봤을 때 코스트 퍼 뷰라고 하는 이 단가도 한 번 시청할 때 3.4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광고를 잘 집행이 되어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프로메틱의 이 광고주는 비용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아까처럼 국내외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광고주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온누리 DMC의 양준모 대표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 DMC 양준모라고 합니다. 앞서 두 분이 프로그래머틱 광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셔가지고 이해하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에드텍이나 프로그래머틱 광고다라고 하면은 디지털만 거의 언급을 했어요. 디지털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마트폰, PC 뭐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TV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이 훨씬 더 크죠. 뭐 네이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포털이라든가 해외 사업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바일이라든가 디지털 광고 시장이 많이 점유가 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지상파 케이블 포함해서 실시간 방송 채널, 우리가 보는 TV의 시장 역시 상당히 큽니다. 약 4조가 넘는 시장이죠. 하지만
요즘 보시면은 뭐 동영상이나 TV 다시 보기 이런 것들 다 모바일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그걸 통해서 많이 집행이 되고, 우리가 많이 보는 TV가 왜 이렇게 됐나? 왼쪽은 KBS에서 ETV에서 예를 들면 7시에 일일 드라마 방송을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자, 물론 서울 지역이니까 서울 사람들한테 방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청률이라든가 GRP라든가 이런 수치 이외에 다른 성과 측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도 없고요. 유튜브는 위치, 연령, 뭐 관심사 또는 다양한 데모그래픽 정보를 포함해서 타겟팅이 가능하죠. 앞서 프로그래머틱 장점이라는 게 내가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하는 고객들한테만 광고를 노출한다. 이거를 배너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할 수가 있으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채널을 선호하고, TV는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뭐 500만 원. 몇 명이 얼마나 보는지 정확한 그 수치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이상만 집행하면은 언제든지 집행하고 또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증감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주가 정확한 성과 측정이 되니까 나는 유튜브가 더 좋아 라고 많이 가는 경향이 있겠죠. 하지만 그 TV 채널이라는 게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그 데스크탑이나 또는 모바일에서 동영상 광고를 집행할 때 완료율이라든가 진짜 화면이 노출됐는지 풀스크린으로 봤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고에서 어떤 브랜딩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오디오가 되게 중요해요. 무음 상태로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22%, 12%, 모바일에서는 더 낫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오디오를 온 시킨 상태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건 뭐 화장실에 있건 TV는 틀어놓으면은 오디오가 들려요. 그래서 90% 이상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실시간 채널에서는 아니고 VOD일 때를 가정하긴 하지만 TV는 훨씬 큰 화면에서 오디오와 함께 듣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라든가 친밀도 향상에서는 훨씬 나은 그런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TV가 더 좋다, 뭐 유튜브나 이런 그 디지털 채널이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 커스터머 전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뒷단에는 숫자가 나오는 퍼포먼스 마케팅이고 앞단에는 이 브랜드를 인지시키고자 하는 브랜딩 마케팅이 되는데, 나는 유튜브가 제일 좋아, 나는 TV가 좋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매체 믹스를 하는 것보다는 역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채널, 그 다음에 후에는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퍼포먼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합쳐서 집행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커스터머 전이에 대해서 뭐 표를 보시거나 설명을 들으시거나 할 때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업체들이 그 자료를 내놔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보고 날씨를 확인한 다음에 뭐 나갔더니 뭘 보고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 전이를 얘기하는데 TV는 쏙 빼놔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TV는 제가 전통 매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채널들은 디지털 매체다. 그 TV 쪽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안테나로 TV를 보는 가구는 한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셋탑박스 보급이 한 3,100만 대 정도 되어 있는데 다 셋탑을 통해서 봐요. 셋탑이 결국은 작은 PC고 우리는 그 PC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을 보는 거예요. 3,100만 대 중에 약 1,700만 대가 IPTV나 디지털 위성방송 계열이고 한 1,400만 대가 케이블 채널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물론 VOD나 큐톤 광고에서 그 디지털로 방송 광고가 송출되긴 하는데 현재는 프로그래머틱 방식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 에드네통 모델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프로그래머틱 TV는 뭐냐면은 그 똑같은 방송을 보는데 광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면은 좀
그 잘 사는 집에서는 좀 그 고가의 어떤 그 뭐 자동차 광고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좀 더 작은 차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자동차 광고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근데 동일한 쇼를 보는데 그 가구라든가 또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개인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 광고를 내보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PC나 또는 스마트폰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IPTV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지금 세일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형 광고주 위주로 움직이고 타겟팅보다는 타겟팅 되지 않은 형태의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서 예를 들면은 뭐 더 트레이드 데스크나 미디어 매스 같은 경우에 이미 글로벌하게 TV 광고도 그 자기 DSP를 통해서 TV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동시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TV 인벤토리를 실시간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예를 들어보면은 그 미국은 아무래도 요즘 넷플릭스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넷플릭스를 OTT라고 얘기를 합니다. OTT 중에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훌루 같이 월 가입비를 받는 모델을 SVOD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당 과금을 TVOD라고 하고, 광고 기반으로 돈을 버는 모델을 AVOD, 이런 사업자들이 있고요. 이 사업자들도 넷플릭스는 지금 광고가 없지만 이후에는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MBC 유니버설 같은 그 전국 방송망이나 또는 터너, 폭스, 바이오콤 같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그동안 그 광고 매출을 계속 유튜브라든가 또는 그 페이스북, 구글에 계속 뺏기고 있잖아요. 이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은 우리도 그들처럼 하면 되지 않나? 근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오픈 AP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에드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자보다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컨텐츠는 강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으고, 그리고 아도비나 이런 에드텍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올 초부터는 지상파에서도 일부 광고가 리니어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 광고가 그 리얼타임 비딩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버라이즌, AT&T 이런 회사들, 통신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에드텍 업체들 그 M&A를 했는데 왜 M&A를 했는지 몰랐어요. 얘는 무슨 뭐 배너 광고 하려고 그러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버라이즌이 AOL 인수하고 밀레니얼 미디어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AT&T가 최근에 엠넥서스를 인수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셋업을 통해서 방송이 나갈 텐데, 이 방송이 나갈 때 광고를 자기 고유의 에드텍 솔루션을 가지고 프로그래머틱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IPTV 계열들이 이후에는 케이블 TV 사업자들이랑 좀 합쳐지는 경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OTT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IPTV가 좀 발달한 게, 미국은 일단 페이TV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방송에 대해서만 그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OTT 쪽이고, 우리나라 IPTV는 그 통신사들이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올레 TV를 쓴다라고 하면은 폰도 좀 싸게 해주고 인터넷 접속도 싸게 해주고 결합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PTV 계열로 많이 발달한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통신사들도 지금 결합 상품을 많이 내놓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TV 방송에서 만약에 그 프로그래머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첫째, 광고 시간이라든가 유닛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 인벤토리를 사고 싶어하는 진짜 광고주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이 인벤을 사게 되니까. 그래서 방송 시간이나 유닛은 오히려 줄어들고 광고주 입장에서나 또는 고객 입장에서나 볼만한 그런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그 앞서는 VOD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실시간에서도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미 아까 이경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SK 브로드밴드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쪽에서 그 큐톤 광고에서 한번 그 시도를 했고, 요번에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VOD 광고가 프로그래머틱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올레 TV라든가 U+도 검토를 하고 계시고 아마 내년 상반기 초에는 3사가 다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광고를 자동화해서 판매를 하고 사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가 되는 거고 이후에는 가구당 타겟팅, 개인화 타겟팅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지금 글로벌 광고주들이 아까 포춘 기업 중에 75%가 쓴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한 대시보드에서 광고 성과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랩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글로벌 DSP나 또는 여기에 특화된 DSP를 통해서 글로벌 광고주가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채널에서 뷰어빌리티, 브랜드 세이프티, 트랜스페런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있었는데 TV는 그게 좀 많이 깨끗한 채널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대형 광고주, 프리미엄 광고주가 선호하는 그런 채널이 될 것이다. 다시 실질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판매 자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세일즈를 하게 되면은 대형 광고주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중소형 광고주도 TV 인벤토리를 DSP를 통해서 프로그래머틱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고요. 앞서 여러 좋은 발표가 있었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